안녕하세요. 자, 희민아, 나와줘서 정말 고맙다. 클라우드가 피아노로 연주하는 게임 음악들. 오, 궁금해. 젤다, 드래곤 퀘스트 맞나? 드래곤 퀘스트, 커비, 킹덤 하츠. 와, 다 잘 모르는 거야. 젤다랑 커비 말고는. 무게해 후쿠오카 출장 1탄. 와, 출장을 가? 좋겠다. 지금 5시. 맞다, 그루비룸. 그루비룸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루비룸에 뭐 아까 삐숑 약간 이런 거였는데 매직. 아, 매직이 피처링한 거 말하는 거죠? 그쵸? 아까 두 글자였다 이거지.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가수 목소리가 너무 예뻐. 문화를 쓰다듬네. 엄청 유명했죠. 퀄리티 안 보여요? 이게 고대 유물? 요즘에도 웬만한 애니 이런 퀄리티로 안 나옵니다. OTT랑 연계해가지고 미국물 먹은 거 아니면? 이마에 코드 뽑고 싶다. 행성 자르는 거 보이죠? 이 정도 그 규모의 애니다. 우주 규모 애니.
지구 옮기기. 날먹이라고요? 마지막에 작사가는 날먹했을지 몰라도 노래 부르는 사람은 한시도 쉬지 않았다는 거. 아, 내가 이렇게 가기 아쉬운데 노래 하나 내 또 추천해줘야겠다. 잠시만요. 파파 안 해. 흐름 끊겼어. 진짜 좋은 노래. 진짜 좋은 노래. 진짜 좋은 노래 추천해드릴게요. 이거 안 들어봤는데. 근데 이 사람 채널에 올라온 거 다 좋아서. 내 취향은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지금 못 켰는데. 잠시만요. 샴발리 수도원 공격 대기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하요. 샴발리 수도원 공격 대기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한조로 적 조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뒤 구석에 붙어서 위에 보이는 여기에 힘을 두고 음파 화살을 최대한 약하게 툭 쏘아 올리면 라인하르트, 소전, 위도우 메이커, 아나, 제냐타 수비팀의 실루엣이 모두 보이죠. 실전에서 사용해도 정지 안 먹는 합법적 맵팩이니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신댕미특 저런 거 외우기 귀찮아서 안 써먹음.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준, 오늘 오프닝 노래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진짜 내가 아끼는 노래인데 소개시켜드림. 잠결에 문득 눈을 뜨니 내 방의 천장이 사라지고 유난히 밝은 별들이 날 내려다보고 있었네.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엔 다시금 천장이 들이우듯 유난히 짙은 먹구름 별들을 가리기 엠비야 시작했네. 별로면 너 벼락 맞는다. 이게 별로야? 좋잖아요, 그쵸? 다 젖어버린 이 부자리 난 도망도 가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침대 위에서 듣고 있었어. 우르릉 쾅쾅쾅쾅 우르릉 쾅쾅쾅 우르릉 쾅쾅쾅쾅. 얼마 전에 어느 나라더라? 어디 축구 선수 벼락 맞아 죽었대. 영상 봤거든요? 그냥 진짜 그냥 축구장에 벼락 내렸는데 그거 그냥 맞은 거야. 그러고 죽었어. 아니 경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로 그냥 선수가 그냥 경기하고 있었는데
연기하다 벼락 꽂혀서 그냥 죽음. 우린 차오르 바로 죽지는 않았다고 했던 것 같아. 실려갔는데 죽었나? 즉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 그니까요. 굳이 주변에 관중석이 더 높잖아, 높이는. 근데 그 가운데를 그냥 걷다가 꽂아가지고 뭘 찾아와요? 흠뻑 다 젖어버린 이부자리. 난 도망도 가지 진짜 못하고 인생 그저 허무하더라, 멍하니 그쵸? 침대 위에서 너무 듣고 그냥 좀- 있었어. 그니까. 우르릉 쾅쾅쾅쾅. 아니, 피레침을 안 했나? 피레침이 설치돼 있지 않나, 건물에? 근데 피레침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잡아주지, 피레침이? 잠깐만요. 노래 끝나고 재생하겠습니다. 그니까 막 어떻게 피레침도 없지? 이 생각도 들고. 있었으면 반경이 이 되게 생각보다 좁나? 이 생각도 들고. 오랜 불청객 같았던 빗소리가 가끔 그리워져도 내 방에 그친 소나기 이제는 건조한 이부자리 들려오지 않는 우르릉 쾅쾅쾅쾅 우르릉 쾅쾅쾅 우르릉 쾅쾅쾅쾅 우르릉 쾅쾅쾅쾅 우르릉 쾅쾅쾅 우르릉 쾅쾅쾅쾅. 아, 노래 너무 좋아. 오르르 꽝꽝꽝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상황은 도라도 공격 대기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한 조로 적 조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 선인장에 붙어서 웬만하 다 아나봐. 아주 되는 조금만 거. 에임을 올리고 음파 화살을 최대한 약하게 툭 쏘아 올리면 라인하르트, 소전, 위도우 메이커, 아나, 제냐타 수비팀의 실루엣이 모두 보이죠. 왜요? 힘이 없다 이겁니까? 실전에서 사용해도 정지 안 먹는 합법적 맵팩이니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게 시작하기 전에 대기할 때 쏜 건데 그거 버그 악용이긴 해. 옛날에 그 메이 벽 치고 나서도 그 스프레이 뿌리는 게 뚫렸거든요. 벽을 뚫었어요, 메이 공격은. 그래서 메이들 중에서 벽 친 다음에 거기로 뿌려. 뿌린 다음에 얼 때쯤에 벽을 빼. 그러고 난 다음에 엉거에 때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버그 악용 이런 거였는데 영도 봤어요, 방금 전에. 저게 괜찮다고? 괜찮겠지 뭐. 핵 잡느라 바쁠 텐데 저런 거 잡을 때가 있겠어. 아, 못 봤어요? 뭐야? 아, 참 어쩔 수 없구만. 상황은 도라도 공격 대기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한 조로 적 조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선인장에 붙어서 아주 조금만 에임을 올리고 음파 화살을 최대한 약하게 툭 쏘아 올리면 라인하르트, 소전, 위도우 메이커, 아나, 제냐타 수비팀의 실루엣이 모두 보이죠. 실전에서 사용해도 정지 안 먹는 합법적 맵팩이니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요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러고 죽었어. 아휴, 진짜 황망하다, 황망해. 실리 왕기. 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었어도 피레침 있었어도 피레침 반경이 어디까지 빨아당겨줄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벼락 칠 거면 만약에 근처에 이 정도 높은 거 있으면 여기 치잖아요, 번개 벼락이. 그쵸? 보통 이렇게 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거 그냥 진짜 헬다이버스 할 때 하다못해도 여기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와. 아휴. 아, 화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와, 무슨 일이냐, 그쵸?
팬심으로 와 잠깐만 지난해 12월 브라질의 축구대회에서도 아마추어 축구대회 때 아이고 작년 12월 벼락 때문에 한 명 숨지고 5명이 부상 입었대. 어머 축구장에 이런 일이 꽤 있구나. 와 깨라고 해봤잖아. 두 개밖에 모르지만 또 제가 좋은 노래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眩しくて眩しくて僕は目をそらしてしまう似合う言葉一つだって何も言えない僕はこんなに狭い世界で跳ねる笑い声がとても綺麗に響くから 우 노제무 切なを繰り返す途方もない未来なら迷いながらでもい朝全て分け合っていこう眩しくて眩しくて僕は目をそらしてしまう似合う言葉一つだって何も言えない僕は軽やかに跳ねる背に見とけが青い雲の正体が恋だとしたら青い雲の正体が恋だとしたら 최고다. 미국 애니가 망해가는 이유. 재미없으니까. 재밌으면 안 망하죠? 재미없으니까 망하죠? 아니 돈도 많을 텐데 아닌가? 애니에 돈 투자 안 하나? 근데 일본 애니에 투자하는 거 보면 OTT에서 돈은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님들 그거 알아요? 미국에서 미국 깜빵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 좀 오래된 뉴스긴 한데 99달러까지는 뭐 훔쳐도 절대 깜빵에 안 간대요. 99달러 절도. 최근 미국 곳곳에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상은 백화점과 마트 등 소매점을 넘어서 대형 화물까지 확대되고 있고 차량 절도, 빈집털이 등 범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절도와는 확연히 다른 규모의 조직화한 소매 절도도 증가하고 있죠. 여러 명이 떼를 지어다니며 매장을 털고 훔친 물건들을 온라인 판매 업체에서 재판매하는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NBC는 아마존, 이베이에 거래되는 물건 가운데 일부는 소매 절도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이따가 했습니다. 아니라 범죄를 절도로 막기 인한 어려워서 거죠. 일부 대형 유통점들은 폐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업체 타겟은 조직적인 약탈과 범죄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주요 도시 9곳의 매장을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넬 타겟 CEO는 도난 증가로 지난해에만 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대형 마트 체인인 월마트 역시 극심한 절도 등을 이유로 시카고 매장 4곳을 폐점했고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는 콜로라도, 하와이 등에서 매장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노드스트롬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매장 2곳을 폐쇄했습니다. 이게 점원이 막을 수가 없는 게 총 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매뉴얼에서도 괜히 막지 말라고 해. 괜히 막았다가 혹시라도 총 맞을까봐 그냥 막지 말라고 해.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 차라리. 이거 막으면 안 돼. 막을 생각도 없어 본인들도. 혹시라도 총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에 위치한 유명 햄버거 체인점 인앤아웃은 주차장에 경고판까지 세워놨습니다. Do not leave valuable in car. 그러니까 차 절도가 진짜 심각해요 지금 미국이. 제가 예전에 하와이 갔을 때 하와이는 그래도 범죄율이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관광도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경범죄가 없진 않아. 근데 되게 그 뭐 큰 범죄? 무거운 범죄는 좀 없는 편이에요. 관광지여가지고 섬이기도 하고 섬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 쏴 죽였어. 뭐 도망갈 데도 없는 거야. 섬이어가지고. 도망갈 데도 딱히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총기 사건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는데 요런 내가 갔을 때도 막 차 털려가지고 그냥 유리창 깨져 있어. 유리창 깨져 있어가지고 뭐 범죄 방식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페트병 뭐 바퀴에 끼워놨다가 뭐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구구구구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차 안에서 들으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하고 딱 내린 사이에 내려가지고 확인하러 간 사이에 바로 막 털고 나오는 방식도 있고 이때.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는 그 방법은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자리 비웠을 때 그냥 유리창 깨서 털고 간대요. 왜냐면 깨서 털고 가는데 얼마 안 걸려.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딱 보이는 거 딱 털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미국에서는 문을 열고 내린대요. 문을 싹 다 열고 우리 진짜 귀한 물건 하나도 없을까 제발 그냥 냅두고 그냥 가 이런 의미인 거야. 우리 진짜 차 안에 귀한 물건 하나도 없거든. 그니까 그냥 가 제발. 제발 유리창 깨지 마. 차 부수지 마. 이런 의미에서 문을 싹 다 열고 내린대요. 싹 다 열고 내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도 그래서 하와이에 잠깐 여행 갔을 때 그때 무조건 그 어떤 물건도 보이지 않게 넣어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넣어놔. 왜냐면은 이렇게 아니지. 왜 부수는 이유가 절도가 목적이니까 안 부수죠. 보이면은 안에 뭐 없으면 부술 이유가 없지.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수는 게 목적이면은 뭐 어쩌라고 이러고 부수죠. 근데 도난 절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창문으로 딱 봤는데 안에 뭐 있어 보여. 그러면 무조건 깨고 들고 나간대. 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그래서 사람들이 문 열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대.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아서 이렇게 결국 그냥 방금 보셨죠? 경고판까지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절도 범죄가 그냥, 끊이지 이렇게, 않아서 이렇게 결국 깨는 오늘 거야. 3월 이러고 문을 나가. 닫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야, 이들은 그냥. 성명을 이렇게. 통해 창업 이후 이렇게 해서 75년간 이렇게. 매장을 네, 차 안에 이전한 적은 있어도 폐점하는 차는 안 것은 훔치고. 처음이라고. 그 번호판 조회라기보다는 이제 경범죄 이제 깜빵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경범죄는 그냥 깜빵에 못 넣는데 지금.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국 스마트 소매업 키가 측은 없으면 차를 업체들이 짐을 훔쳐간다고요? 싸 철수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봐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난한 동네야. 근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모두가 도둑질하진 않잖아. 우리가 가난하다고 누구 돈 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불법적으로 돈 버는 방법 우리 머리로는 알잖아요. 알지만 안 하잖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어차피 돈이 전부고 우리 그냥 어차피 저렇게 해서 돈 버는 새끼들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가 왜 바르게 살아야지? 약간 이런 마음 가지고 여기 어차피 내 친구들 나는 돈 주고 물건 사는데 나는 얼룩이 돈 주고 샀는데 저기 투수들은 그냥 포켓몬 센터 가가지고 그냥 들고 나왔네? 얼마 주고 샀냐고 했더니 가격도 모르네? 이래.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은 이런다는 이유로 현타 와가지고 친구를 말리는 대신에 나도 그냥 도둑질 할란다. 이러고 이제 옷 훔치면서 그게 이제 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누가 마트를 차릴 거며 누가 상점을 차리겠어요. 그럼 점점 상점이 사라져. 점점 상점이 사라지면은 동네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동네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동네에 마트나 이런 게 빠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트가 빠지면은 내가 가진 게 없고 뭐 한 게 없어가지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나를 받아줄 만한 곳은 금융업이나 뭐 아니면은 뭐 IT 업계나 이런 데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마트나 이런 데서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내 동네에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서 터는 거야 또. 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시급도 센데 뭐하러 훔치지? 얘네 입장에서는 시급이 뭐가 중요해. 일을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거 그때그때 가서 훔쳐오면 되는데 일을 왜 함? 일 안 해도 그냥 여기서 다 털어오면 되는데 큰 타격을 말이 안 가져올 통하는 것이라고 거야.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 털어오는 거야. 이거 방금 전에 얘 손에 이렇게 한 움큼 진 거? 이거 훔치는데 10분도 안 걸리죠? 근데 이거 살려면은 3시간, 4시간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훔치는 거야. 주요 답이 유통업체들은 없는 거야, 미 얘네들은. 의회에 범죄 대응을 촉구하는 문제가 서한을 많아. 보내는 등 이런 각 주마다 식이면은 조직적 소매 이런 절도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가 계속 아니 급증하는 나는 이유, 훔친 거보다 바나나가 더 충격인데? 사안을 보내는 등 각 주마다 조직적 소매 절도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이러고 호소하고 가는 있습니다. 거야.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가 이렇게 가는 계속 거야, 급증하는 이렇게.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매 절도 문제에 대해서 네, 조금 이러는 더 거야 가까이 이러는 거야. 그냥 막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리창 깨고 그냥 막 하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사회가 소매 무너지는 절도는 거야. 팬데믹 이후 더 급증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미국 24개 대도시의 상점 절도 건수는 2019년에 비해 16% 증가했습니다. 어허. 도시별로는 뉴욕이 64%로 가장 높았고 어허. LA가 61%로 그 어허.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지역으로 그러니까요. 알려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저 이런 거 가져가는 거야. 3,700여 건의 절도 사건이 저만들 아무것도 발생했고 못해. 범죄율이 낮다는 괜히 교육의 도시 던졌다가 목소리 잃을 얼바인에서도 수도 있는데.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왜 기업들의 나는 피해도 이거 커졌을지 왜냐면은 얼바인에서 교육의 도시 얼바인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냐면 옆 동네에 오는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도 절도 내 범죄가 생각이야.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피해도 커졌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전 철수하고 소비업계 이러면 조사에 털 데 따르면 없네? 업체 옆 동네 재고 가서 털고 손실액은 이런 거 아니야? 2020년 908억 달러에서 얼바인에서 물론 거기서 또 2021년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945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37%가 외부인의 소매 절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 4개 도시에서 절도로 인한 업체들의 손실 액수는 네, 1,100억 달러, 눈알도 그러니까 두 우리 개밖에 돈으로 없으면서 몇 146조 개를 원이 넘는 훔쳐가는 거야. 것으로 나타났죠. 뭐 담을 게 얼마나 소매산업 있다고. 리더협회 측은 머릿속에 코로나로 인해 지식이나 오프라인 담아라. 매장보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점점 많아졌고 범죄자들이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면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부끄러운 줄 지적했습니다. 알아야지. 한 외신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삶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증가와 코로나 기간 매장 내 경비원이나 직원의 수가 줄어든 점을 절도 급증의 원인으로 맞아. 꼽기도 일자리가 했죠. 또 없어지니까. 마스크 착용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점을 노리고 물건을 훔치는 사례도 저것도 안 늘어났습니다. 된 거야. 이에 뉴욕시는 지난해 3월 상점에 들어갈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일각에서는 절도 관련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는 법적 또 문제도 그래. 지적합니다. 절도를 다 깜빵에 넣잖아? 깜빵에 넣으면은 절도보다 더한 것도 다 깜빵에 넣어야 돼. 다 깜빵에 넣으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관리가 안 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4년부터 총 9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6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친 것은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950달러? 와, 난 99달러라 했는데 이거 한술 더 떠. 내 기억이 미화했네, 미국을. 4년부터 총 9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6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친 것은 생계형 경범죄로 분류해서 보세요. 구속하지 않고 있는데요. 구속도 안 해. 6개월 미만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벌금 그칩니다. 내겠냐고. 이는 벌금 안 애초 되죠? 교도소 과밀화 현상을 줄이려는 취지에 따라서 기존 처벌을 완화한 것인데 절도범들에게는 일정 액수까지 약간 훔쳐도 경찰이 아니라 감옥에 이거 가지 상점 가서 않는다는 터는 인식이 거니까. 확산되면서 더 잦은 범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126만 원 이하 절도를 벌금 등 경범죄로 처벌하는 저거, 곳은 저 웃으면서 22개 터는 주에 거 봐. 달합니다. 심지어 LA는 절도나 약물 복용같이 폭력에 개입하지 않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물지 않는 이른바 제로 보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도범을 붙잡아도 사실상 바로 풀어주는 셈이죠. 팬데믹 기간 비상조치로 도입한 이 제도의 유효 기간은 끝났지만 LA 카운티는 이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해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처벌이 약한 점을 악용해서 상습적인 절도 행각에 그러니까. 나서고 950 수법도 점점 달러까지?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직원들이 보고 이러는 거야. 있는데도 어. 대놓고 물건을 훔쳐서 매장을 빠져나가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때문에 직원들은 인명피해 등을 우려하는 적극적인 뭐야? 대응을 하지 뭐 하는 못하고 거야? 있죠.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주의 애플 매장에서는 절도범들이 들어와 제품을 쓸어 담는데도 보안 요원과 직원들은 이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달아나는 모습을 그저 근데 보안 바라보기만 요원도 아무것도 했는데요. 못하는 애플은 거죠. 직원들에게 매장 내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눈으로만 감시하도록 안내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소지가 허용된 주다 보니 자칫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일부 업체들은 안전 차원에서 직원이 도둑들에게 대응하지 않는 방법을 인사해.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전 차원에서 직원이 도둑들에게 대응하지 인사해. 않는 방법을 뭐래.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명 의류업체인 안녕히 룰루레몬은 가세요. 지난해 매장에서 절도범을 잡으려 했다는 이유로 직원 미친 2명을 거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와. 절도범을 잡으려 강도 사건 개입한 직원들을 했다는 해고하기로 이유로 이건 직원 좀 2명을 이건 좀 해고하기도 심했다. 했습니다. 업체 측은 직원 안전상 좀
도둑에 대응하지 않는 회사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 회사 방침을 위반한 행동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죠.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매장 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한 절도범과 맞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경고 처리해야지. 하지만 절도범의 자르면 범행 대상이 어떡하냐. 점점 자르면은 확대되고 바로 수법도 룰루레몬 훔치러 오겠죠, 흉포해지면서 직원이?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응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매장 목소리가 직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러 오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매장에서는 아예 세제 치약 등 생필품을 진열조차 하지 않거나 어차피 상품을 꺼내지 훔쳐가는데. 못하도록 진열대에 자물쇠나 쇠사 해봤자 레토르트 음식인데 이렇게 해놨어. 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또 기업들은 도난 물품 추적을 위한 태그 부착부터 감시 카메라와 보안 요원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각 주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죠. CNBC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소 9개 주에서 조직적 소매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또 다른 유사한 법안들이 미국 전역의 입법부와 상원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2개월 동안 총 5,000달러 이상을 훔치면 조직화된 소매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1년에 연방 5,000달러? 자금 세탁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죠.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6월 온라인 장터 투명성 법안이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1년에 5,000달러가 넘는 제품을 200건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화번호를 비롯해 은행 계좌 정보, 납세자 아, 번호 그래. 등 이거 기본 진작에 정보를 해야지, 온라인 이거는. 거래 이거 플랫폼과 좀 늦었어. 소비자들에게 솔직히, 제공해야만 솔직히 합니다. 늦죠. 이를 위반한 운영업체에게는 위반 건당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죠.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조직화된 소매 범죄를 줄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소외 계층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어쩌라고 그러면 평가합니다. 뭐 생계형 어떡하라고. 절도를 넘어 조직화된 어려워. 소매 범죄 증가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 대형 기업들마저 매장을 잇따라 폐쇄하는 등 절도범의 두 손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지역사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 보이지만 매장 철수하면 거기 일하던 사람들 다 하는법을 길거리 찾지는 나오는 못하고 거야. 있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 아휴 이거 참 이게 문제라니까. 아유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니까 전달력이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착착착착 들어오더라고요. 아 제지 과정에서 직원이 부상을 입으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 슈퍼에서 도둑놈 10명은 잡아봤는데 미안하다는 사람 못 봄. 근데 그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에서 도둑질하는 애들 잡잖아? 그러면은 막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하겠어요? 아니면은 저 새끼 때문에 잡혔네. 저 새끼 때문에 경찰서 가게 생겼네. 이런다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서 경찰서를 간다 생각 안 하고 쟤 때문에 내가 경찰서를 간다고 생각해. 정상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야. 저런 애들은 되게 그래. 근데 진짜 생계형 도둑도 있기는 해. 생계형 도둑은 나도 처벌을 강하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진짜 힘든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생계형 도둑 이거 아무리 그래도 생계형 도둑이라고 봐줘야 되나 할 수도 있지만 생계형 도둑은 생계가 해결되면 범죄와 관련 없는 삶을 살 확률이 높으니까 제 생각이에요. 높으니까 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 영상들 보면은 저것들 직원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찍는 거거든요. 손님들이나 직원들이 틱톡 각이다 이러고 찍는단 말이야. 이런 찍는다고. 찍으니까 영상은 막 도는데 막 처벌이 안 되는 걸 그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난 우리나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보복을 해주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처벌을 해야 우리가 좀 봤을 때 그러니까 법을 지키길 잘했다 까진 아니잖아. 약간 그런 비슷한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막 사람들이 현타 오게요. 와 저 짓거리 해놓고 쟤네들은 저 정도 처벌받고 나온다고? 이 생각이 드는 거는 나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저 미국 저기 지금 상황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쟤네 훔치는 꼬라지 봐요. 영상 올라온 거 보면은 물론 조회수 높은 거 위주로 올라왔을 테니까 자극적인 거 위주로 올라왔겠지만 훔치는 꼬라지 보면은 딱 저 새끼들 이제 저러고 빌어먹고 살 각이 딱 보인다면 아니면은 새 삶을 사시던가 아니면 새 삶을 사시던가 딱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냥 저렇게 살 것 같아. 너무 그냥 당연해. 와 해맑게 그냥 도둑질하고 얘 도둑질하네? 나도 이런 느낌으로 막 쫓아가가지고 털고 이러니까 보기 좋지는 않죠. 저런 애들 나중에 일자리 생겨도 저런 애들은 일 못한다니까. 내가 왜 내가 누구 밑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런다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털면은 되는 건데 한 달 일해서 이거 벌었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훔치면 될 거. 네, 그게 문제야 그게. 아무튼 그래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랬죠. 문제가 있지. 덴마크의 행복이 이상한 이유. 왜? 덴마크의 행복이 왜 이상한데? 한번 말해봐봐. 쇼핑몰에서도, 옷가게에서도, 마트의 채소 포장지에도, 거리의 현수막에도, 집 앞 잔디에도 덴마크 국기는 이렇게나 쉽게 볼 수 있죠. 재밌는 점은 국경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닌 그저 일상적인 날에도 이렇게 국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단네브로라고 불리는 이 덴마크 국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로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나 자신들의 국기를 전 국민적으로 사랑하는 덴마크 사회를 보자면 흔히 생각하는 북유럽의 진보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국기에 대한 집착은 종종 민족주의, 심하게는 국가주의와 같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할 때가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소셜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왜 덴마크인들은 국기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고 많은 덴마크인들이 애국주의나 민족주의와는 상관없는 단순히 즐거움과 축하를 상징하는 문화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덴마크인들은 그들의 상당히 잦은 국기 사용에 대해 그렇게 무거운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덴마크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기를 사용하는 그 빈도만큼 덴마크인들은 행복과 여유를 누구보다 많이 누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복지체계, 최고 60%가 넘는 세율에도 기꺼이 세금을 내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와 근데 진짜 이게 미쳤다. 이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란 말이야. 나라. 2021년 기준 세계에서 남녀가 가장 평등한 나라. 2022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매년 행복지수 순위 1, 2위를 다투는 가장 행복한 나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 사회를 뒷받침하는 큰 개념 중 하나는 여자애 왜 이렇게 이뻐? 겁나 이쁘네? 바로 휘게입니다. 휘게가 뭐죠? 휘게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뜻합니다. 휘게는 2016년 영국의 콜린스 영화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에서 브렉시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21세기 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브렉시트. 추운 겨울 스웨터를 입고 심플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거실의 벽난로 앞에서 핫초코와 숯불을 마시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이런 풍경들은 휘게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휘게는 한때 미국 내에서도 하나의 큰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아 향초나 푹신한 커버 등과 같은 북유럽 스타일 소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유행어로 사용되기도 했죠. 인스타그램에서 휘게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2024년 1월 기준 900만 개가 넘는 게시물들이 나옵니다. 와. 이렇게 여유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행복한 나라임을 스스로 자부하는 덴마크는 사회적 맞아. 신뢰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막 옥스퍼드 다른 대학교의 나라들 요런 데랑 미국은 모르겠어. 또 그런데 유럽의 어느 나라들 이런 데 가면은 막 그런 데 있대요. 그 형광등이 없고 다 등. 근데 얘는 등도 없대요. 다 그냥 이거 등이 막 수십 개 있어. 십수개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켜는 약간 그런 데 많다던데. 두고 있는 통계 사이트 형광등 없는 아워월드인 집이 데이터의 있대. 가장 최근 통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믿을 수 나라인지 있다라는 기억이 항목에서 안 나. 덴마크인들의 73.9%가 그렇다라고 답해 전 세계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죠. 덴마크 사람들처럼 이라는 책을 쓴 저자 말레네 리달은 덴마크 행복의 비결은 바로 이런 사회적 신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사랑하고 이웃을 신뢰하는 행복의 나라 덴마크를 보면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평등한 사회일 것만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그 이면엔 의외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명문대를 다니는 엘리트 덴마크인이라도 이민자의 후손이면 디스코텍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고학력의 여성이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거부당하고 버크도 청년은 아랍계통이라는 이유로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지 못합니다. 최근 축구선수 조규성 씨의 소속팀에서는 한국 관중을 향한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해 큰 화제가 아파트 안 판 거야? 되었습니다. 행복을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를 가장 그래도 돈 신뢰한다는 주면 희귀의 아파트 나라 파는데? 덴마크는 왜 타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이며 인종차별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온 나라에 꽂히는 덴마크의 국기 단네브로는 그저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상징일 뿐인 걸까요? 덴마크는 북유럽에서 단연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였습니다.
스웨덴에게 패권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덴마크 사람은 1397년 그런 게임 덴마크, 안 스웨덴, 해요? 노르웨이가 칼마르 동맹이라는 하나의 동군 연합 체제로 합쳐졌을 당시만 해도 세 나라의 맹주는 덴마크였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이 독립을 이뤄내면서 126년간 덴마크가 이끌던 칼마르 동맹은 해체되죠. 이후 스웨덴은 급속히 강대해졌지만 이 색깔 잘 덴마크는 정했어. 그 국력이 서서히 이 쇠퇴했습니다. 파란색의 이 중요한 노란색. 국기점이 된 것은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결정적 와, 계기가 되었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전쟁 30년 전쟁 도중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덴마크는 30년 전쟁에 참전해 연이은 승리로 점차 강대국이 되어가는 스웨덴을 견제하기 위해 스웨덴의 발트해 무역에 있어 중요한 경로였던 외래순 해협의 통행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스웨덴의 적인 로마 가톨릭 측에 접촉을 시도하거나 외교를 방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웨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참다 못한 스웨덴은 결국 덴마크를 침공하고 원래 프로테스탄트 붙어 있으면 전쟁을 사이가 안 일으켰고 좋아. 이 전쟁에서 덴마크는 스웨덴에게 붙어 있는데 사이 좋은 그 나라 결과 나 1945년 별로 브렘셀을 못 조약을 봤어. 통해 광대한 영토를 영국이랑 스웨덴에게 넘겨주게 프랑스. 되었죠. 바야흐로 스웨덴이 강대국이 되고 한국이랑 일본. 덴마크는 대국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덴마크랑 지금 보는 이 지역은 스웨덴. 슐레스비 홀슈타인이라는 지역입니다. 슐레스비 지역은 바이킹 시대 때부터 덴마크의 통치를 모르겠다. 받으며 줄곧 덴마크계 사람들이 거주해온 지역이었고 반면 그 밑에 홀슈타인은 역사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연방의 가입국으로 독일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1460년부터 이 두 지역은 덴마크의 왕인 크리스티안 1세가 통치하는 곳이었죠. 슐레스비 홀슈타인 지역은 민족과 언어가 달랐음에도 덴마크의 통치라는 큰 틀 안에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경부터 유럽은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개념이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전에는 내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는 의식, 국민과 국가가 하나라는 국민국가의 개념이 희박했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적인 네이션의 개념이 탄생했고 이 이념은 나폴레옹 전쟁 계기로 전 유럽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막강한 나폴레옹의 프랑스에게 정복당한 국가들은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셔널리즘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슐레스비 홀슈타인 지역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민족주의는 그전까지는 나쁘지 언어와 민족의 않아. 차이가 있어도 어떤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여긴 없었지만 아니지만 민족주의가 생겨난 후부터는 옵치 상황이 방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덴마크의 왕 프레드리크 7세가 자, 완전 캐리했는데, 슐레스비 마지막에. 공국을 덴마크로 합병한다고 선언하자 독일계 주민이 점차 늘어나던 슐레스비와 원래 독일계 주민이 대거 거주하던 홀슈타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과 독일 연방 가입을 희망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이는 두 번에 걸친 슐레스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2차 슐레스비 전쟁에서 막강한 군사력의 독일에게 패배하고 말죠. 이 패배로 덴마크는 1864년 빈 조약을 맺고 슐레스비 홀슈타인 일대의 영토를 모두 프로이센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덴마크는 국토의 3분의 1과 인구의 40%를 잃게 되었죠. 프로이센에게 광대한 국토와 인구를 빼앗긴 이 비극적 사건은 여기 애들은 덴마크에게 가만히 있어? 극단적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덴마크 국민들 앞에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군인장교 출신의 부흥운동가인 엔리코 달가스. 달가스는 바깥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되찾자라는 구호로 유틀란트 서부의 황무지를 풍요로운 토양으로 개간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작업은 뒤이어 시작된 덴마크 부흥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은 종교, 교육 사상가인 니콜라이 그룬투비. 덴마크인들의 자부심이 땅에 떨어지면서 정치적 엘리트들은 자신이 가진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문화에 전념했지만 반대로 덴마크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간 이들은 바로 평민들이었습니다. 이를 본 그룬투비는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평민들에게 있다고 믿었고 이런 그의 믿음은 최초의 민중고등학교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룬투비는 평민성, 평등주의의 의미를 담은 개념인 폴켈리드를 강조했습니다. 평민적인 삶에 바탕을 두는 것이 덴마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평민이란 공통의 역사와 모국어, 공유된 기업, 그리고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합축하는 개념이죠.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되찾자는 달가스의 구호와 함께 민족의 역사와 모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민족주의적 교육 철학을 통해 평민들을 계몽하기 시작한 덴마크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 19세기 후반부터 황금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주의적 맥락에서 평민성을 강조한 그룬투비의 교육 철학은 현대 덴마크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휘게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갔죠. 누가 봐도 돈이 많은 상류층 부부인 빅토르와 로네. 하지만 이 부부가 자신들을 소개할 때는 늘 중산층이라고 말합니다. 베를린으로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나는 날 8성급 힐튼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경제력이 되면서도 굳이 값싼 호텔을 예약하며 이렇게 8성급이 휘게스러운 있어?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넓은 집을 청소하는 날 청소 가정부를 들일 수 있는 경제력이 되면서도 굳이 아이들과 함께 청소를 하면서 가족이 청소를 다 같이 할 때 휘게스럽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휘게의 이런 검소함과 겸손함은 참 보기 좋은 문화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치스러움에 대한 반대가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휘게는 저자세적이며 친근한 사람을 사귀는 사회활동의 형태인데 중산층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덴마크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신분지향적이고 미덕이며 소비를 상징하는 것들은 휘게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휘게에는 자랑함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남보다 특별하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사치적인 것들은 금기시되죠. 이는 덴마크 사회를 통제하는 하나의 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룰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 겸손함을 이 사회적으로 사람 요구하게 덴마크 되죠. 사람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누군가 이렇게 이런 알아? 휘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맞아 어떻게 될까요? 이거? 벤츠를 구입한 사람은 가족에게 비아냥을 듣고 원하는 집을 찾았어도 수영장에 딸려있다면 구매를 포기하는가 하며 덴마크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자랑하자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비싼 자동차를 즐기던 한 기업가가 파산하면 언론들은 득달같이 조소하는 기사를 실습니다. 휘게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낭만화되는 반면 그 밖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열등하게 되어버리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든 좋은 먹잇감이지.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규범적인 사회적 하루아침에 파산해? 덴마크는 폭력으로 영토를 빼앗긴 비극 속에서 비폭력적인 방향으로 내부를 현대화시키면서 행복한 선진국으로 거듭났고 평등주의에 기반한 그들만의 휘게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휘게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욱 결속하고 신뢰하게 되죠. 이 휘게가 같은 언어와 역사, 관습을 공유하는 평민성, 즉 민족주의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휘게를 공유할 수 없는 그 바깥에 있는 그룹은 어떨까요? 2018년 덴마크는 이른바 평행사회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안티개토법을 제정했습니다. 평행사회는 특정 이주 집단이 주류사회에 편입하려는 노력과 접촉이나 교류를 바라지 않고 주류사회와 사회문화적 평행선을 그리듯이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외딴 섬을 만들어낸다는 가정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의 핵심 소재를 이주 집단으로 돌리고 이들을 사회와 통합하려는 의지가 없는 집단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기능을 하죠. 왜요? 덴마크는 비서구권 인구가 50%가 저게 넘는 뭐길래 곳에서 그런 실업률, 기능을 교육 수준, 하는데요? 범죄율,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해당 지역을 취약지역, 즉 개토로 지정했고 덴마크적인 것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30년까지 이런 개토들을 없앤다는 즉 그것 중에서 실업단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기능을 하죠. 덴마크는 비서구권 인구가 50%가 넘는 곳 중에서 실업률, 교육 수준, 범죄율,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해당 지역을 취약지역, 즉 개토로 지정했고 덴마크적인 것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30년까지 이런 개토들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1년에는 그 연장선으로 개토라는 말을 쓰지 않는 대신 10년 내로 공동주택에서 비서구권 인구를 30%로 줄인다는 정책을 발표했죠. 수많은 비백인 덴마크인들이 자신들이 살던 집과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 나고 자란 이들의 지원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민영화로 재건축되면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2022년에는 어디로 이 가? 정책으로 비워진 공동주택에 우크라이나 난민은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수정되면서 에? 안티개토 정책이 인종차별적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죠. 덴마크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럽 사법재판소에 기소됐대. 안팎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의례적인 편안함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휘계로 인해 이런 인종차별을 심각한 문제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치의 제스처나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그저 즐거움 중 하나로 치부되죠. 덴마크의 역사학자 마티아스 반 볼트는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지적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프레임이 씌워지고 곧 그 사람이 문제가 된다. 이런 현상은 휘게 레이시즘이라는 용어로 불려집니다. 이 때문에 좀처럼 인종차별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약간 일본 당연히 같다.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예전에 벌이려 할 수도 일본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자, 그럼 이제 축제와 행복의 상징으로 휘게를 즐기는 행동으로서 온 동네의 단내부를 흔드는 이 덴마크의 문화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휘게의 성격과 배치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영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젠킨스는 덴마크의 민족주의의 특징이 스스로 민족주의라고 인식하길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복과 평등성을 상징하는 휘게는 그룬트비가 강조한 진정한 의미의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휘게 안에 있는 행복은 순수한 행복일까요? 그래도 그럴 수도 아니면- 있어. 왜냐면 봐봐, 평균적으로 60%를 떼간다 했잖아. 세금 60% 이상 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 내면서 우리가 만든 복지의 그 기틀에 난민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우리 돈 뜯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그리고 민족주의가, 내가 봤을 때 어쨌든 민족주의가 있는 집단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부감이 좀 들잖아요. 나도 좀 그런 거부감이 있거든.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행복한 거 보면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누가 해줘서 생기고 누가 안 해줘서 생기는, 물론 좋은 상황이면은 쉽게 행복해질 수 있겠지. 행복해지기 쉬울 수 있는 상황은 있겠지만 결국 행복하고 말고는 본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팝판 제발요. 지금 1시인데 무슨 됐어. 어딜 벌써? 미안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네요. 오늘은 그리고 있잖아요. 또 이제 또 약간 미니 스튜디오처럼 쓰려고 제가 산 게 있는데 이제 이번에 다 도착했거든요. 싹 다 뜯어가지고 싹 다 버리고 싹 다 조립해가지고 밀린 촬영도 다 해야 되고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무슨 뭐 포켓몬고 데이라 가지고 못하고 그 전주에는 제사 지낸다고 못하고 설 때문에 못하고 또 밀린 게 많기 때문에 또 편집할 거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어저께 애니 음악 괜찮으셨어요? 재밌었나요? 한번 편집해볼까요? 긴 영상으로 한번 편집을 해볼까요? 말까요? 근데 편집할 거 많기는 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으면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쇼츠도 그냥 한 곡당 하나씩 착착착 뽑을 수 있고. 포켓몬고 데이는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 도래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한 거는 뭐 무효니까 지금 방송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월 동안 주말마다 포고하겠다는데 아니요. 전 이제 더 이상 포고에 돈 안 쓸 겁니다. 더 이상 포고에 쓸 돈도 없고 더 이상 포고에 돈 쓸 생각도 없고 저는 명품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품백이 없어. 사고 싶지도 않고 딱히 뭐 누가 주면 사겠지. 왜냐면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중고로 팔면은 또 그 돈으로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뮤빵에서 에몬가 나왔다고요? 에몬가가 뭐야?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정기지 포켓몬이야 얘가? 아 얘가 5세대 정기지야? 나 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얘 안 익숙해. 와 미쳤네. 접촉한 상대를 30% 확률로 마비시킨다. 그러니까 정전기가 좋아. 정전기가. 전기 타입 기술을 맞으면 스피드가 1랭크 상승한다. 근데 미쳤다고 얘한테 전기 공격하겠어요? 사실상 전기 엔진은 PVP에서 없는 기술이라고 보면 돼. 자,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굳이 에몬가한테 전기 포켓몬한테 전기 기술 안 쓰거든. 다른 거 쓰면 썼지. 그렇잖아요. 아니 좀 말이 안 되지. 전기지 그렇게 전기지 개보 1세대 피카츄 라이츄 2세대 피츄 3세대 플러시 마이뇽 2세대는 피츄로 그냥 퉁치는구나. 3세대는 플러시 마이농 4세대 파치리스 5세대 에몬가가 방금 그거 6세대가 대됐네. 뭐야 7, 8, 9세대는 없네? 7, 8, 9 이행 더보기 뭐야 펼치기 피카츄 피츄 플러시 마이농 파치리스 토게데마루 나 얘 알아. 얘 약간 고슴도치라고 생각했는데 고슴도치도 뭐 그거긴 해. 그 설치류인가요? 고슴도치가? 그쵸? 고슴도치도 쥐랑 비슷하지 않나? 고슴도치 설치류인가요? 설치류와 비슷한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설치류의 일종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으나 그게 나였어. 이들은 설치류와 관계없는 별개의 고슴도치목이다. 와 설치류 아니네? 그니까 나가 있었네?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나였네? 와 그렇구나. 뭐야 바탕화면 안 보이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했대? 참 미안하게. 대됐네. 토게데마루 모르페코 8세대구나. 나 이게 오래된 줄 알았어. 제가 8세대 처음 해봤거든요. 8세대 그러니까 2세대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게 뭐 지금 이제 뭐 끝났으니까 말하는 건데 이 불법으로 했었고 어렸을 때 불법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레츠고 피카츄에서 1세대 했었고 그 다음에 한 게 8세대였어요. 8세대. 그 다음에 8세대하고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나 8세대하고 그 다음에 9세대 해가지고 사실상 내가 한 거는 1, 2, 8, 9 근데 걷다가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했구나. 그때 6세대였나요 그게? 내 생각에 대댄네 나왔던 것 같은데? 에몬가 알았을 거야. 아니었으면. 파치리스도 봤었는데. 그게 4예요? 4예요? 그러니까 파치리스도 봤었는데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파치리스가 그거구나. 다이아몬드 거기 나오는구나. 그러면 대댄네는 뭐예요? 대댄네는 내가 맞춰볼게요. 대댄네는 썸문이에요? 썸문? 할 거 없냐고요? 네, 저 이제 방종하려고요. 왜요? 귀엽다. 커엽네. 자기가 개발한 거야. 와, 참 대단한데 이 친구? 뭐야? 대단한데. 이거 프로필 사진에 전용 넣은 거부터가 개념인데요? 포켓몬 창작. 와, 레고로 이렇게 창작을 하세요. 이 친구 굉장히 대단한데?
그 게임 회의를 하라고요? 아 뭐 그냥 막 그날 만나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 것을 뭘 회의를 해. 같이 하는 거지 그냥. 게임 하나 사줄 테니까 해달라고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후자면은 제가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게임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게임 몇 개 점프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라. 무슨 게임이요? 게임 제목 말해주세요. 나한테 말한 적 있는 게임 아니야? 예전에 무슨 게임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무슨 게임이요? 제목 말해주세요. 아, 네, 방종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님들. 수요일날 봐요, 님들. 수요일날 푹 쉬고 제가 진짜 잘 리프레시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왜 철권을 추천하는 당신이 더 너무해요. 에? 당신이 더 너무하다고요. 뭐야, 오버워치 2는 뭐가 달라졌구나. 아, 원이 낫다. 앞모습은 모르겠다. 앞모습도 원이 나은 것 같은데. 아니 뒷모습 2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없었어도, 이 막대기만 없었어도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바로 끈딱 했으면. 이렇게 오래 간다고 이게? 아 와줬어. 와! 아 이거 진짜 찐 감동인데?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가보겠습니다. 아 뭐야? 귀엽네. 빠라빠빠빠 빠라빠빠빠 따라따라따라따 따뚱. 아유 좋네. 야 그래도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았었는데 3일 방송을 하고 하루 추가하는 거는 뭐 미션을 받아가지고 미션이 차면은 하루 더 하고 아니면은 그냥 3일 하는 거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컨셉으로 막 돈미세인 척 하는 거지 사실 그러기가 또 쉽지는 않더라고 내가. 그리고 또 이게 돈 받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것도 또 그렇고 물음표가 아니라 진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방종할 때 됐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계가 부자가 아니라 저 진짜 부자 아니에요. 부자면 좋겠다. 이것도 그건가? 이거 덴마크 아까 그거? 아 이번 주 후원 좀 많이 받았어. 야, 그건 맞아. 이번 주 후원 되게 많이 받았어. 근데 이번 주 후원 받았는데 그 게임 값으로 다 썼거든요. 파이널 판타지에다가 그다음에 2월 말에 그 포인트 처리하면서 그 시청자분들한테 줄 선물이랑 그다음에 택배비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님들. 그러니까 사실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는 게 없어. 다 이거 마이너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게 좋고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후원해주신 분들, 팔로우해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봐요, 님들. 안녕. 근데 나 아까 너무 짜증났어. 나 그런 게 좀 나 쿨하게 받고 싶은데 나 좀 스트레스야 그런 거. 막 약간 나락 보내는 거? 나도 웃겨. 나도 싫어. 내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완전 중소기업이야.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페미 용어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몇 마디 하잖아? 시청자는 나갈지언정 뭐 내가 나락가거나 뭐 논란될 일이 없을 정도로 내가 학고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 나는. 그냥 막 그런
그런 류의 막 책 잡힐 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나는 책 잡힐 짓을 너무 많이 했고 책 잡힐 행동을 거기다 더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좀 스트레스인데 안 그래도 나도 3일절이어가지고 오늘 사실 3일절이어서 억울한 거 알지. 야, 억울도 아니야. 그냥 재밌으려고 한 말이야. 아는데 내가 그냥 좀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좀 생각보다 그걸 좀 막 쿨하게 못 넘기더라고. 그러니까 알지. 놀리려고 한 말인 거 알지. 그래서 나도 속상해. 나도 그런 내가 싫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알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그러고 노는 거야. 그냥 받아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좀 그게 나는 내 머리로는 그걸 아는데 내 맴이 안 그러더라고. 내 맴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싫은 거지.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시청자 좀 많을 때 이런 하소연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통하지도 않아. 그런 게 싫으면 방송하면 안 되지. 이게 국룰이어가지고 솔직히 이거 그거거든요. 뭐라고 하지? 가불기야. 가불기여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니야. 이거는 하소연 이건 후회할 만한 하소연도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지 마. 뭘 굳이 후회를 해요. 그런 얘기도 아니야. 내가 뭐 지금 정신 잃고 막 이성을 잃고 님들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나 그런 게 싫은 거야. 왜 그렇게 하는 내가 싫고 내 의지대로 내가 안 움직여지는 게 싫은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그걸 들으니까 근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도 내가 싫은데 내가 좀 오늘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냥 너무 찝찝하더라고. 그냥 너무 찝찝해가지고 하기가 싫었어.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오버워치 그걸 재밌으니까 오버워치 소주 그거 하라고요? 나는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은 걸 술로 풀려는 걸 진짜 싫어해요. 진짜 너무 싫어요. 아시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걸 왜 술로 풀려고 하는 거야? 술은 그냥 기분 다들 만나서 기분 좋으려고 속에 있는 말 꺼내려고 마시는 거면 좋은데 뭐 각자 이유가 있는 거니까 존중합니다. 기분 푸는 장치는 저 이제 침대에 누워있으면 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누워있으면 풀립니다. 저 방종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은 거잖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웃어 넘기면 됐거든요. 웃어 넘기면 됐어. 왜냐면 되게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냥 내가 그냥 그게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왜 자꾸 왜 억지 논란 만들듯이 말하지? 근데 요즘 왜냐면은 님들도 그게 있어요. 요즘에 내가 봤을 때 억지 논란이라 생각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데 머리로는 알아. 너는 너 아는 사람도 없어서 논란 될 것도 없어. 지금은 너 마음껏 방송하면 돼.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려니가 안 되니까 그냥 게임 껐는데 그것도 좀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3일절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말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은? 3일절에 일본 게임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라는 그 문장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있잖아. 가불기야 사실 있잖아. 그렇긴 해. 3일절에 일본 게임 하는 거 내가 그거를 그냥 보고 넘기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지적했는데 뭐 어때서 그래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말도 못하겠고 그냥 좀 욕받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 욕받으면은
3일절에 일본 게임 한다고 뭐라 했더니 욕을 박아? 봐봐 이상하잖아 그쵸? 그니까요. 그니까 나 일본에서 만든 펜 너무 좋아. 솔직히 문구류 좋고 그리고 막 포켓몬스터도 좋아하고 마리오도 좋아하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친일이라는 단어가 매국이라는 단어처럼 쓰인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친일이라는 단어랑 매국이라는 단어는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말로 일장기 두르고 게임해도 논란이 안 돼요. 어디다 소문을 내야 논란이 되지. 아무도 몰라. 그냥 님들끼리 나한테 욕받고 끝나고 님들이 날 떠나겠지. 근데 아는 데가 내가 신경 쓰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말해. 잠깐만. 내가 논란이 될까봐 진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논란이 될까봐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고. 아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경이 쓰였다. 그러니까 논란이 안 될 확률이 100%라 하더라도 내가 그냥 신경이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논란이 된다 안 된다가 궁금한 게 아니고 논란이 될까봐 걱정한 것도 아니야. 그건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라고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아는데 아는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모르지. 님이 그거 알아서 그렇게 말한 건지 몰라서 얘기한 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니까 나 몰랐어. 미안해. 크리스마스 휴방 논란요? 그것도 논란이었죠. 그때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고 크리스마스 휴방 스트리머 목록에 내가 올라갔다는 게 난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그때 맞아요. 기분 좋은 논란이었어요. 아니 나까지 쳐준단 말이야? 나까지 쳐준다고? 역캠 스트림 여자 스트리머 크리스마스에 휴방한 여자 스트리머 목록에 나까지 넣어준다고?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논란이었죠. 그거는 뭐 그래서 그랬다. 모자이크 치느라 힘들었다고요? 모자이크 근데 쳐도 몇 개는 보이긴 했음. 다 보였음.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맴이 안 좋아. 그것 때문에 팟판을 끈 것도 나는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렇다고 켜려니까 켜기가 싫어. 그 마음을 싸우면서 그냥 오버워치 최대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나 노력했는데 그때 이미 동반자가 있었으니 논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구나. 그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그때도 내가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말해줄 수 없다. 근데 절대 크리스마스에는 안 만날 거다. 만나도 26일, 27일에 만날 거고 25일 안 만날 거다. 그리고 25일에 아무것도 안 했다. 나 분명히 말을 했어. 근데 또 저거 끌고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지 나는. 아니라고 난 그때도 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 님 맨날 하면은 그때도 그랬었니? 막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솔직히 있잖아.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좀 그래. 또 그것도 그래. 아무튼 제가 아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있잖아. 그것 때문에 끈 나 자신도 한심하고 왜냐면 머리로는 아니까 별거 아닌 거 아는데 그거에 반응한 것도 짜증나고 그냥 내가 그런 성격인 것도 짜증나고 나는 진짜 방송 근데 이런 걸로 내가 님들한테 하소연 해봤자 님들 친한 분들이야 우쭈쭈 해주고 안 친한 사람들은 이러지. 그냥 그 정도면 방송이 너랑 안 맞는 거다 이러겠죠. 학고에다가 방송도 안 맞는데 뭐하러 하냐 소리밖에 안 들을 텐데 뭐하러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지금은 시청자가 다 떨어져 나갔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그때 아무튼 그냥 그것 때문에 끈 것도 짜증나고 그냥 그런 내가 짜증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냥 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방종한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보내주실 거죠? 네, DB 자겠습니다. 너무 서운해하면은 나도 또 가기 좀 그래. 나도 찝찝하다고. 끝나면서 왜 안 끄냐고요? 자꾸 나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할게요. 도와달라 확실히 말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그거는 그렇게 말할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 심리가 나한테 스트레스라고요. 자꾸 도와달라 말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내 안에 그 싸움이 스트레스라니까? 아, 많이 먹었어 지금은. 그러니까 님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고요. 그러니까 님들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어쩌라고. 그니까 그쵸. 님들 그 생각 할 것 같아서 말했어요. 그니까 뭐 할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문제니까. 그냥 내가 너무 싫은 거니까. 맞아요. 매뉴얼을 정하면 돼요. 매뉴얼을. 근데 몇 개는 말했어. 그 명예 일본인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길래 진지하게도 말했어. 그거 여러 번 말했어. 여러 번 말했다고. 에? 라고 이렇게 좀 방송 끝날 때 진지하게 말하기도 했어. 가보겠습니다. 저는 24분에 끌게요. 24분에. 죄송해요.